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가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정보에 따르면 일단 네덜란드가 공유해준 6대의 F-16이 초도로 먼저 들어가서 지금 방공작전을 띄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무장이 들어가야 되죠. 그 무장을 미국이 지금 대주는 후속 군수 지원을 미국이 하는데 이 무장 목록을 보니 정말 놀라운 무장들입니다. 이 성능이 우리 KF-16, 그러니까 블락 50이죠. 우리 한국의 KF-16이 그 KF-16 플러스급, 그러니까 우리 KF-16을 지금 V급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그 업그레이드 한 거 말고 업그레이드 하기 전 KF-16 정도 수준의 능력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정말 이 정도 능력이면 러시아의 수호이 35S하고 공중전부터도 결코 밀리지 않을 정도의 아주 강력한 그런 이 공대공 무장, 그리고 엄청난 능력의 공대지 무장을 미국이 대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독일이 튀르키예 뒤통수를 쳤다라는 건데 독일 정부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로파이터 판매 불허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미 공군 장관이 6세대 전투기죠. NGAD 사업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와, 놀라운데요. 재검토에 들어간다라는 건데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에서 튀르키예에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판매를 승인한다고 밝혔던 숄츠 총리가 에르도안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유로파이터 컨소시엄 지안카를로 메자나토 최고 경영자가 40에서 50대의 유로파이터를 구매하겠다는 튀르키예의 요청을 독일 정부가 차단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라인메탈이 이탈리아 육군의 긴급한 소요를 고려해 KF-41 링스 보병 전투장갑차와 KF-51 판터 전차를 3년 이내에 인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인메탈은 올해 9월 본 계약 체결을 목표로 이탈리아와 협상 중인데요. 라인메탈, 레오나르도 합자 회사를 설립해 독일에서 40%, 이탈리아에서 60%의 조립 작업을 각각 분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육군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으로 도입이 준비되고 있는 IFPC 발사기 도입이 또 지연될 것 같습니다. 미 육군이 2025 회계연도부터 이 발사기에서 기존의 AIM-9X 슈퍼 사이드와인더 외에 암람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도록 능력을 확장하는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군 수뇌부가 이탈리아 최대 조선소인 핀칸티에리와 접촉해 신형 전투함 구입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탈리아가 원양 초계함으로 도입 중인 6,000톤급 PPA 2척을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됐는데, 인도네시아 측은 핀칸티에리 측에 함정 구매 대금 대출 알선과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공군이 결국 6세대 전투기 NGAD 개발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랭크 켄달 미 공군 장관이 NGAD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재검토할 것이며 이 작업에는 몇 달이 걸릴 것이다 라며 사업 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올 연말로 예정되어 있던 사업자 선정도 무기한 연기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미국으로부터 F-35 판매 거부당했고 또 F-16V 판매도 거부당했고, 그런데 지금 사이가 안 좋은 바다 건너편 그리스는 프랑스의 라파를 도입하고 있고 또 F-35 도입하고 이러니 지금 튀르키예는 큰일 났죠. 그래서 고개를 돌려서 이 나토 정상회의 때 독일 정상하고 숄츠 총리하고 딜을 친 겁니다. 우리 유로파이터 독일 니들 주사업절에서 한 40, 50대 구매하고 싶은데 오케이? 해서 숄츠가 오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로파이터 컨소시엄에서 튀르키예와 협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독일 정부가 안 돼, 스탑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최근에 이 이스라엘과 튀르키예가 거의 전쟁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 이스라엘을 테러 집단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하마스는 테러 집단이 아니라 저항 세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가 하면,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 이스라엘에 파병하는 거,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등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독일은
이 이스라엘, 이 유대민족들에게 굉장한 부채의식이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이스라엘을 저렇게 하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전투기를 대주면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독일 정부가 아마도 그 문제 때문에 스탑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폭탄을 유로파이터 컨소시엄이 맞아버렸다라는 건데요. 아무튼 튀르키예가 계속 미국과 각을 세우고 그리고 불량 국가들, 러시아 같은 불량 국가들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하면서 전투기 하나 살 수 없는 이런 고립무원의 길로 스스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인메탈이죠. 독일의 전차 만드는 회사인데 또 경쟁회사가 있습니다. 독일에 크라우스 마파이 베그만. 그 크라우스 마파이 베그만이 이탈리아하고 합자 회사를 만들어서 이탈리아 차기 전차 사업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뭐 서로 이제 지분 문제, 밥그릇 문제 때문에 파토가 나버렸죠. 그러니까 라인메탈의 잠깐 수도 우리가 할게.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말이야. 여기 KF-41 링스 보병 전투장갑차 있잖아. 이거 하고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물론 독일군이 선택은 안 했지만 KF-51 판터 전차 있잖아. 요거 패키지로 니들이 하면 우리가 40, 니들이 60. 크라우스 마파이 베그만은 자기네들에게 지분 더 많이 달라고 했지만 우리가 적게 가질게 40. 딱 이렇게 해서 니들이 60 하고 우리가 3년 내에 납품해 줄게. 자, 이렇게 지금 해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탈리아는 아리아떼 전차, 자기네들 3세대 전차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후속으로 이제 더 이상 스스로 전차 개발을 안 한다. 이래서 독일제 전차 장갑차를 염두에 두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가 계속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이 G7의 콧대가 또 있어서 우리 한국 같은 후발국의 무기는 또 안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잘 해보기 바랍니다. 자, 미국의 미육군의 방공 시스템이죠. 단거리 방공 시스템인데 미국은 사드다 뭐다 전부 다 이 방공은 다 육군이 해요. 우리는 뭐 LAMD 그러니까 적어도 방공은 육군 또 중고도 이상은 공군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서로 그냥 네트워크도 안 되고 엉망인데 미국은 방공은 전부 육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원래는 방공이 육군이었는데 그게 이제 한 20년 전에 그 공군으로 이관되어서 지금은 방공병과가 공군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지금 밥그릇이 나눠져 가지고 뭔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방공을 다시 육군으로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공군이 그러면 섭섭하지 않을까? 공군이 섭섭한 건 그 사람들 사정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공군이 그동안 공군사관학교 출신들이 방공인데 그건 그 사람들 사정이고요. 우리가 살아야죠.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야 그러면 공군이 이런 마음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우선이고 우리 국민이 우선이지 어떻게 방산업체가 우선이고 공군이 우선이고 해군이 우선이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오직 우리 국민이 우선이다 라는 겁니다. 자, 말이 좀 샜는데요. 이 IFPC 여기에 여러 무장을 꽂아서 쓸 수 있어요. 여기는 지금 헬파이어 쏘고 있죠. 헬파이어는 지상 타격 미사일인데 대전차 미사일인데 맞습니다. 이거 가지고 헬파이어 같은 지대지 무기도 쓸 수 있고 또 여기에다가 사이드와인더 9X 꽂아가지고 지대공으로 쓸 수도 있고 또 스팅어 꽂아가지고 단거리 지대공으로 쓸 수도 있는데 스팅어를 여기다가 꼽는 것은 너무 낭비다 이래가지고 요즘 이제 이 사이드와인더 9X하고 이 헬파이어하고 이제 압축을 했는데 자 그런데 사이드와인더 9X가 공대공으로 썼을 경우에 30km 최대 사거리니까 지대공으로 쓰면 사거리가 확 줄어들겠죠. 야 이거 너무 짧다 안 되겠다 좀 사거리 좀 느리자 해서 암람 미사일 넣어줘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육군의 요구가. 그러다 보니 이제 암람 미사일 넣으려면 여기다가 또 여러 가지 또 개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납품이 조금 늦어진다 라는 건데 미 육군은 이 IFPC 가지고 패트리어트 그리고 이 센티넬 레이더 등 여러 탐지 자산하고 전부 네트워크해서 네트워크 전투를 한다라는 건데 이런 걸 배워야지. 우리나라는 이런 거 안 배우고 무슨 KAMD다 해가지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다 해서 밥그릇만 줄줄이 나눠 먹는 그리고는 하늘은 텅텅 비어넣는 이런 희한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방산업체 밥그릇 그리고 군내 밥그릇 이게 우리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까?
그걸 또 지켜주자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정말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자, 인도네시아가 이탈리아의 핑칸테리 조선소와 접촉해서 야, 우리 이거 6,200톤짜리 이거 2척 구매할 테니까 니들이 대출 알선 좀 해줘.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 핑칸테리하고 프린급 방공구축함이죠. 6척. 그리고 영국하고 에로헤드 또 호위함 2척. 그리고 이것도 2척 해서 10척의 중대형 군함을 갑자기 가지게 되는데 전부 다 대출이에요. 대출. 예, 대출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KFX 분담금은 안 내죠. 정말 뭐 인도네시아 우리는 아마 뒷돈을 안 줘서 그런가 라는 생각을 제가 문득 해봅니다. 자, 미 공군 장관이 정말 놀라운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NGAD Next Generation Air Dominance 4세대 항공 지배 전투기. 와, 이름 정말 멋진데 그걸 사업 중단을 선언했어요. 항공 지배를 그러면 포기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가 재검토하겠다라는 건데 뭐 일단 민주당 정권에서 안 하겠다 그 말하고 저는 같다라고 보는데 이제 트럼프 정권에 들어오면 여기는 이제 군사력 강화를 해서 억제하자 이 주의고 이 민주당 정권은 군사력 살짝 만만하게 보여서 계속 전쟁을 좀 일으켜서 전 세계를 난장판으로 만들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해군의 FA-XX 6세대 전투기 사업도 지금 예산 대폭 삭감, 공군도 전면 재검토. 그럼 미국의 우위는 뭡니까? 미국이 군사력을 가지고 패권을 유지해왔는데 그 군사력을 가지고 기축통화도 유지해왔었고 그런데 군사력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중국, 러시아는 6세대 전투기 계속 개발 중인데 미국은 우린 안 하겠다. 그러면 참 애매합니다. 자, 중요 소식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이미 세대 안팎의 F-16 전투기가 반입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이 우크라이나 공군용 F-16에 대한 무기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공유된 F-16은 AB 사양이지만 성능 개량을 통해 사용 무장은 CD 블락 50급으로 됐는데 그야말로 무장 풀 패키지가 제공된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공군에 공유된 F-16 전투기의 작전 능력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신형 무장을 공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미 무장 공유가 시작되었다고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들이 7월 31일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해 첨단 무기로만 소개된 우크라이나 F-16용 무장은 공대공 무장과 공대지 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미국은 우크라이나 F-16 전투기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레이더와 사격 통제 장치를 일부 개량하고 최신형 미사일을 탑재키로 했습니다. 탑재가 확정된 무장은 암람-C형 가운데 가장 최신 버전인 AIM-120C 8 모델인데요. 2019년부터 도입된 이 모델은 발사 고도와 속도에 따라 120에서 150km급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고 적의 전자전에 매우 강한 고성능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용 F-16에 사거리 30km급의 AIM-9X 슈퍼 사이드와인드도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이 미사일이 공급되면서 우크라이나용 F-16의 근접 전투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용 F-16의 공대지 무장으로 모든 유형의 JDAM과 사거리 연장 버전인 JDAM-ER, 매버릭, SDB도 공급할 예정인데요. 해당 무기 체계들의 인도 일정은 기밀이지만 현지 소식통들은 이미 선적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F-16CD 블락 50급으로 개량된 우크라이나 공군의 F-16들은 방공 전투는 물론 지상 타격 작전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들이 어느 전장에서 데뷔전을 어떻게 치를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네덜란드가 공유해준 전투기, F-16 전투기 6대가 이미 들어갔다. 방공작전 하고 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으로는 9월 달에 덴마크가 공유해준 전투기 6대가 2차 물량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 능력이 이제 초창기형 아닙니까? 1980년대 초반에 샀던 이 F-16들인데, 이걸 이제 개량해서 암람 미사일도 쓸 수 있고, 뭐 이 정도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그동안 이 F-16 딜레이 됐지 않습니까? 그 딜레이 되는 동안 F-16을 대폭 개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사거리 최대 150km까지 날아가는 암람 C8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F-16 레이더가 150km까지 못 보는데
150km까지 쏠 수 있는 미사일을 준다는 것은 레이더 성능을 대폭 업그레이드 시켜줬다, 이 말이 되는 것이고, 사이드와인더 9X를 준다라는 것은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까지 같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쳐다보면 바로 락온돼서 날아가는 거, 자, 이런 거 하고, 이 공대지 무장 다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암람 C8 이거를 준다. 자, 그러면 이게 120에서 150km 거리에서 BVR 전투를 할 수가 있으니까 러시아의 수호이 30하고 원거리에서 붙어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이 9X 사이드와인더, 슈퍼 사이드와인더 이걸 이제 준다라는 것은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이 있으니까 기동력 F-16 좋죠. 거기다가 이게 있으면 이게 러시아의 아처 신형보다 성능 더 좋아요. 그러니 수호이 35S하고 원거리 전투도 암람 C8 가지고 충분히 억제가 가능하고, 근거리 전투, 근접전에 들어가면 어쩌면 이길 수도 있다 라는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공대공 능력을 부여해 준 겁니다. 우리 KF-16은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는 사이드와인더 9X 이거 쓰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벌써 이걸 준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제담 합동 정밀 유도폭탄 이거를 버전 따라 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500파운드, 1000파운드, 2000파운드, 그리고 사거리 연장형 ER 전부 다 준다. 와, 정말 기대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습이 일단 이 F-16의 기본 무장이 되겠죠. 원거리 전투로 암람 장착하고, 근거리 전투로 사이드와인더 9X 장착하고, 그리고 지상 타격하기 위해서 또 방공작전, 이 시드 작전, 데드 작전 하기 위해서 함, 데레이더 미사일 장착하고, 자, 이러는데 함 대신 여기다가 또 SDB 넣을 수 있죠. SDB 한 파일런에 4발씩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4발이니까 양쪽에 8발. 그런데 여기에서 폭격 임무를 주로 나가면 암람 미사일 빼겠죠. 사이드와인더를 윙팁 날개 끝에다 달고 여기다가 또 SDB 4발씩 더 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SDB 16발 달고 110km 밖에서 그냥 2m 안으로 탄착시키는 관통폭탄을 그냥 날려버리면, 와, 러시아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대가 같이 떠서 한 대는 완전히 공대공 무장하고 한 대는 SDB 전용의 16발 무장을 하고 쫙 가서 SDB 16발 날리고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면, 와, 러시아 큰일 났는데요. 얼마나 많이 SDB를 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무장들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게 SDB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이 이 F-16을 가지고 빨리 상당한 성과를 전선에서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대단한 무장들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